네,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보다 약간 실무에 가까운 약간 주제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셋은 여기 캡을 주소 가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경로에 올려놓으시고 가져오시면 될 거고요. 현재 이 데이터는 아보카도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아보카도 가격의 시계열 데이터를 보고 미래의 아보카도 가격을 예측하는 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쓰던 모델들이 아니라 이제 프로펫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좀 쉽게 활용하는 방법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F로 가져온 다음에 우리 헤드 찍어보고 뭐 타입 칼럼 이런 것들 좀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들어가서 같이 봐도 되겠죠? 일단 한번 같이 보죠. 데이터셋을 그래서 뭔가 아두파도 가격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보면은 여기 보면 데이트 또 뭐 관찰 날짜래요. 그러니까 어떤 날의 가격이겠죠. 그 날의 가격. 타입은 이제 일반이냐 유기농이냐 뭐 이런 거 있고, 이어는 연도, 리전은 지역, 볼륨 얘기하는 거니까 판매된 아보카도의 총 개수. 그다음에 여기에 무슨 코드명 같은 게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아보카도의 어떤 품종이 될 거예요. 품종. 그래서 뭐 품종에 따라 가격 차이가 좀 있겠죠. 뭐 고급 품종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거 찍어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인덱스를 찍어봤더니 우리가 지금 봤던 것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조금 와닿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판다스 세팅 옵션 하는 거는 칼럼이 넘어갈 때 잘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논해 놓으면 맥스 칼럼까지 볼 수 있도록 그냥 옵션을 판다스 옵션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디스크라이브를 한번 찍어 보니까 뭐 언네임드라는 게 있고, 평균 가격 얘기하는 평균 가격, 그다음에 토탈 볼륨, 거래량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 또 분포, 4분위 분포도 보고, 했더니 최소값이 이게 지금 달러겠죠? 1달러네, 1달러. 아, 평균이죠, 평균. 어제부터 제가 자꾸 민을 헷갈려. 평균이에요, 평균. 표준 편차. 이게 제가 최소값이었죠. 최소값이 한 0.4달러 정도 된다. 맥스는 3.25니까 되게 가격 차이가 되게 크죠? 0.4에서 거의 8배 정도까지 아보카도의 가격이 형성된다. 우리 데이터셋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까 우리 타입이 일반인지 유기농인지를 구분해 주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찍어 본 거죠. 평균을. 그래서 타입을 보니까 이렇게 있네요. 오르가닉이 있고 컨벤셔널이 있네요. 얘가 유기농이죠. 얘가 유기농이고 컨벤셔널 얘가 뭐 전통적인 뭐 그런 의미니까 이게 아닌 거고. 이렇게 대한 평균을 봤어요. 그러니까 유기농이 더 비싼 걸 볼 수 있죠. 유기농이 더 비싸다. 이런 거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비싸다. 아까 위에서 했을 때는 최대값 차이가 없어. 최소한 8배. 이 정도 진단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오랜만에 보는 함수죠. 지역 함수, 로케이션. DF의 로케이션.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컨벤셔널하고 and 지역은 US 달러로 된 거. 이 조건을 지역화를 시켜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트라는 거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는 to date time. 항상 시계열 데이터 다룰 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to date time으로 시계열 객체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뭐, 어느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공간이라기보다 시간과 날짜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자동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는 to date time으로 데이터 객체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데이트로 추가한 거고, 그 다음에 데이트랑 평균 가격, 리셋 인덱스는 드랍 트루로 했으니까 실제로 우리 DF를 변경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네임, 내가 칼럼 이름을 조금 보기 좋게 바꾸기 위해서 리네임을 시켜가지고 데이트의 DS,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Y인데, 이거는 아까 위에 말씀드린 이 프로펫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이 형식을 꼭 따라야 돼요. DS랑 Y랑. 그래서 DS에는 데이터 객체를 놓고, Y는 이제 우리가 지금 미션이 뭐예요? 미래 가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평균 가격을 넣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틀에다가, 프로페 틀에다가 넣어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편리한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찍어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어요. 가격이 2015년 1월에는 이게 지금 평균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평균. 아까 DS에 우리 에버리지 넣었잖아요. 에버리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되게 폭등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항상 시계열 데이터는 계절성이나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이때가 언제예요? 그럼 약간 가을부터 겨울까지죠. 이때 가격이 되게 높았다. 이때는 아닌데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뭔가 다른 특징이 있겠죠. 뭐 이슈가 있거나 여기도 올랐지만 여기도 올랐고. 그러니까 유독 이 9월에서 1월 구간 이게 오르고 있는데 이때도 올랐고 이때도 올랐다. 약간 이 정도로 진단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보카도 특성을 잘 몰라가지고 아보카도 과일이 뭐 과일들은 원래 그 계절을 타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를 가면은 이제 뭐 간단한 어떤 라이브러리 활용 공식 문서가 되겠죠. 그래서 문서가 있어요. 킥스타트에서 되게 나와 있고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합니다. 모델은 프로펫 끝난 거예요. 그냥 프로펫에다가 데이터 히팅 시켜주면 끝나요. 끝. 그러니까 모델을 이렇게 두 줄로도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모델이 만들어진 거예요. 모델이 만들어진 다음에 예측을 해야 되니까 프로젝트 모델에 make future data frame이라는 함수 가져와서 여기 field라는 인자를 준 거야. 365 1년. 그렇죠? future. 그러니까 어느 기간을 예측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예측을 할 거냐를 넣어줘야 되니까 그거를 변수를 만들어주고 걔를 넣어서 프로젝트 돌린 다음에 프로캐스트라는 함수에 넣는 거죠. 아니, 변수에 넣는 거죠. 네, 프로캐스트의 테일이니까 밑에 부분을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측한 또 나오는 거예요. 제일 밑에 부분. 왜냐하면 우리 데이터가 아까 마지막 날이 언제였나요? 2018년 5월쯤이죠. 5월쯤. 그러니까 얘가 아까 365로 설정을 했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예측이 된 걸 볼 수 있고 마지막 라인이 이거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칼럼이 생겼죠. 우리가 뭐 만들지 않았던 거. 이거는 자동으로 이 프로펫이라는 라이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보면은 트렌드라는 것도 있고, 뭐 로어 어퍼, 뭐 텀스, 액티브 텀 로어 뭐 이런 칼럼들이 생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를 보고 이 프로펠 라이브러리는 이런 계절성에 대한 어떤 값들을 리턴해 준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저런 거 안 하면 데이터 과학자가 애초에 전처리할 때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휴일하고 이런 거 다 빼가지고 그쵸? 휴일 따로 빼고 평일 빼고 공휴일 빼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라이브러리에.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리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려봤어요. 봤더니 DS 우리 평균 날짜가 될 거고 날짜 여기 부분이 예측한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이 점들은 실제 값이고 여기서부터 예측한 거가 나오는 거고 중앙에는 이제 어떤 경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프로. 보니까 얼추 요 모양이랑 비슷하죠. 모양은 비슷한데 어떤 계절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한 것 같죠. 왜냐면 얘도 지금 여기에만 봉우리가 올라온 걸 보니까 그렇죠. 이런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라는 거 제공해줘요. 여기서 이 모델에서 플라 컴포넌트스라는 함수를 제공해주는데
얘는 어떤 영향 요소를 분석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영향을 줬는지. 여기 보면은 트렌드라는 게 있고요. 걔는 계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데이터를 가지고 이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9월에서 넘어갈 때요. 계절성을 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그 다음에 얘는 트렌드에 대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런 방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이따 나오긴 할 건데, 지금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계절성을 제외한 어떤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데이터들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슈가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가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트렌디하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약간 분포처럼 보여주는 거고, 이따가 이건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프로페이스 다른 예제도 할 거기 때문에. 되게 질문 똑같네. 저번에도 배웠던 수강생이 똑같이 질문했어요. 저한테. 트렌드가 뭔지 모르겠다고.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뭐 이제 측정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프랙티스 연습. 썬데이라는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toDateTime ds. 그렇죠.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시간에 위크데이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6번이 주말이라 하죠. 주말 맞죠? 뭐 이런 거. 주말이고 뭐 1번이나 0번이 있었고 거기서 뭐 ISO 위크데이가 있었고 그렇죠. 그냥 위크데이가 있었는데 어떤 거는 월요일을 0번으로 하고 어떤 거는 월요일 1번으로 하고 그렇죠. 얘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예요? 지금 위크데이가 0, 6, 그 다음에 8월 이상이거나 2월 이상인 거. 그러니까 지금 9, 1월 왜냐면 아까 이 부분이 뭔가 계절성이 띄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1을 리턴하도록 하고 그렇죠. 이게 아닐 때는 0을 리턴하도록 한다. 썬데이라는 그냥 임의로 어느 칼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적용을 시킨 거죠. 바로 데이터 어플라이 썬데이를 했으니까 요거를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전처리가 또 들어간 거죠. 주말, 휴일에 대한 거를 고려해서 이 부분만 빼가지고 지금 다시 모델 피팅하고 포레캐스트하고 컴포트 찍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죠. 지금 1111110000 아까 1은 요거였잖아요. 여기 요거 해당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얘를 찍어봤더니 얘를 가지고 이렇게 가공한 거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위에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마우스 왜 이래? 잠깐만요. 뭐야? 어떻게 됐나? 저 위에 거를 또 했나요? 잠깐만. 그쵸, 저 똑같은데? 그래프가 없네요. 왜 좋게 됐지? 있는데? 여기 있잖아. 이 밑에 있구나, 얘가. 보면 어떤가요? 지금 좀 달라졌죠? 보세요. 여기, 구간. 여기도 달라졌고, 이 계열성도 달라졌고.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지금 회귀역, 어젝티브라고 프로필에서 주는 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 5월, 여기서부터 9월부터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계절성 보여주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우리가 집어넣었던 코드가 뭐예요?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요거. 여기.
지금 여기에다가 회기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add regress라고 회기를 간단히 이렇게 한 줄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라는 거죠. 근데 거의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뭐예요? 뭐야. 휴일에 대한 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야? 휴일에 대한 거. 휴일.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일보다 계절성에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휴일에 대한 영향은 별로 없고, 휴일에 대한 영향은 별로 없고, 계절에 대한 계절성이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휴일에 민감한 데이터도 많잖아요. 우리 자전거 스위치 같은 거 옛날에 할 때도 휴일 같을 때는 뭔가 어떤 특성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다뤄봐야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모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가격 관련된 거, 어떤 원자재 가격이나 식품 가격 같은 거는 이렇게 형성되는 게 많겠죠. 뭐 식품 가격이 뭐 휴일하고 영향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게 민감하지 않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딱히 할 건 없고, 보면은, 여기 플랫 라인가 있어요, 플랫 라인. 뭐였어요? 동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들하고 했죠. 그냥 프로펙 가져왔고, 어떤 체인지 포인트, 이런 것들도 임포트 시켰고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우리 되게 팬데믹 때 어느 딱 그 구간에 대한 자료예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냥 보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보기 위해서 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알고 들어가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질병 같은 거 있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값이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런 모델을 쓰면 원래 안 되죠. 시계열 분석은. 왜냐하면 과거의 데이터가 뭔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조금 안 맞아요. 일단 특성이. 왜냐하면 너무 특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질병에 특화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뮬레이션 할 때 이런 것보다는 다른 걸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참고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분석하는 입장에서 그냥 보는 거니까 이런 것도 이런 데이터들도 프로필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가져와서 보면은 일단 여기 날짜가 또 있죠. 있고 지역, 컨트리, 아프가니스탄, ABC 순으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어떤 프라비스가 있네요. 지방, 지역. 여기는 난이 좀 있고 지금. confirmed 얘는 확진자 얘기한 거예요. 확진자, 얘는 회복자겠죠? 리커버드니까. 얘는 사망자.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것만 뽑아봤어요. 우리나라 것만. 뒤에 코리아 해가지고 여러 데이터셋에 여러 국가가 다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죠. 컬러. 그래서 코리아 사우스로 돼 있는 것만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날짜랑 한국 확진자 수 넣은 다음에 리네임해서 0번 데이트 만들었고 1번은 컨펌드 이거는 아까처럼 우리 만들려고 DS랑 Y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프로페 쓸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숫자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인구, 사망자 수나 그렇죠? 이런 거를 예측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넣었다는 거는 확진자 수 예측하는 거죠. 확진자 수. 그러니까 코로나 예상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게 되겠죠. 여기서 바람이 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고라는 게 아까 위에 우리가 받아온 거 있잖아요. 라이브러리에 플랫라인 고로 받았으니까 고의 피겨라는 걸 만들어주고 여기 안에다가 스캐터를 뿌린 거죠. 날짜랑 확진자 수랑 동적 그래프다 보니까 이렇게 마우스 오버하면 이런 게 나와요. 어떻게 보면 좀 괜찮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밀리언으로 나오네요. 여기는 날짜 13회 1400만이라는 얘기잖아 이거. 근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인데, 이게 맞아? 이게 아마 시점이 예측 그래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뭐 1600만이라는 얘기잖아요. 어, 잘 기억이 안 나네.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얼마였었죠? 대조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이거 옛날에 한 거랑 뭐 틀릴 리는 없을 것 같고. 2022년 4월 13일에, 그쵸? 16밀리언이면 1600만이잖아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죠. 근데 숫자는 또 맞네?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아까 프로페 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집어간다고 했어요. 이거는 반드시 구격을 따라야 돼요. 프로페를 사용할 때는. 뒤에 있는 거 테일로 찍어본 거고. 모델에 넣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아까 여기서 제공하는 어떤 인계값들을 조금 넣어준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설명도 있는데, 보면 뭐, 체인지 포인트, 프리어 스케일 0.2. 그러니까 트렌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인계값.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 렌지, 뭐,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잠재적인 체크 포인트. 음, 그래서 어떤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98%, 이런 걸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거는 계절성 얘기하는 계절성, 이거는 주말성, 이거는 데일리에 관련된 거. 얘네 두 개는 일단 펄스로 주고, 얘는 트루로 줬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계절성 모드를 어댑티브로 없어요. 어댑티브로. 그래서 어떤 경향이 더해질 때는 이렇게 어댑티브라는 걸 쓰고, 곱해지는 형태일 때는 멀티플리케이티브라는 옵션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 문서 보고 어떤 옵션을 그냥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 구현하려면 이런 거를 다 전처를 해줘야 되잖아요. 데이터 과학자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옵션을 인자를 넣어서 주니까 어, 이런 옵션만 줘서 어느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M이라는 걸 여기다가 모델을 피팅한 거예요. 여기 보면 피어도 7로 였으니까 미래는 7일만 예측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현지 포인트 페리어 스케일에서 보니까 0.5명에서 0.5단위가 가장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해보면서 비교를 해보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많이 본인이 실험해야 돼. 공식 문서에 무엇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은 임계값이 본인이 실험을 해야 돼요. 음,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지. 음. 근데 거기서 문서에서 0.001에서 0.005요? 0.5? 예. 0.001에서 0.5요? 예. 되게 폭이 크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련해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어떻게가 반영을 할 건지를 조금 측정을 해서 스케일링한 기법으로 임기값이 이렇게 문서에 나와 있는 거고, 나는 거기를 보고 데이터 과학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주면 되겠다라고 이제 조절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실험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어떤 숫자를 얻으려면. 그랬더니 뭐 요런 그래프 나왔어요 지금. 동적 그래프 플랫라인으로. 그래서 이거 보면은 뭐 여기서부터 뭐 갑자기 막 여기서 그렇게 떨어졌다가 막 올라가네요. 아까 테일을 우리가 찍어봤나요? 2022년 4월 16일? 2022년 4월 16일이니까 여기가 여기가 여기 3월이고 4월이니까 뭐죠? 여구간 얘기하는 거죠, 여구간. 4월 16일이니까 아까 여기 예측한 거잖아. 14. 여기 프레디티드라고 나오죠. 액추얼이 여기까지고. 지금 보이죠? 지금 7일밖에 예측 안 해가지고, 그쵸? 근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뭐 하다가 막 갑자기 치솟아 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예측할 때는 이 예측한 구간이 지금 또밖에 없는데, 그렇죠? 여기 아까 7일밖에 안 되니까 합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동쪽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움직여서 볼 수 있어요. 네,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그래프가 뭐 이쁘진 않은데 그래도 뭐 동서가 표현이 되니까 그쵸? 편안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고 아까 위에서 써놨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체인지 포인트 걔를 넣은 거. 체인지 포인트 하는 게 뭐예요? 어느 구간마다 변하더라 이거잖아요. 변하더라. 영상으로 따지면 어떤 움직임 감지 이런 느낌이 되겠죠. 사물의 움직임 느낌. 그런 거의 구간을 얘가 뽑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에서 얘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구간, 요 구간 변했다, 요 구간 변했다, 변했다, 보여주고 있는 거. 그래서 체인지 포인트를 찾아낸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데이터셋을 제가 봤는데, 이렇게 뭐 4개가 나오더라고요. 애뉴얼 있고, 먼틀리 있고, 두 개 다 해봤는데, 얘가 더 좀 정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셋 구성 얘는 1950년대부터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쵸? 여기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 미래에 50년 예측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고 어느 데이터를 자른다든지 약간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애초에 데이터 그 표본을 설정을 할 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봤는데 이 먼틀리가 좀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먼틀리를 바꿨고요. 뭐 할 거 없죠. 얘는 전처에 필요 없고 데이터셋이 되게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없애버리고 여기에는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서 날짜 넣어주고요. DS 열에는 Y에는 가격이겠죠. 가격. 보면은 1950년 1월 1일부터 월별로 가격이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추세를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데이터가 한 2020년까지 있는 것 같죠? 이런 식의 가격을 보였고 최고 높을 때는 이게 아까 보니까 뭐 1680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떨어지는 어느 경향도 좀 있고 또 오르다가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뭐 이렇게 보이네요. 모델 피팅 또 건들 필요 없고요. 같이 한 다음에 여기 임계값 좀 달라질 거예요.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월별 데이터면은 월에 대한 걸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0이라고 넣으면은 개월수 얘기하는 거니까 10년 얘기하는 10년 이렇게 되면 1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뭐 문서 보는 게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셋이 월별이니까 만약에 데이터셋이 연도로 구성되어 있다면 여기에 이제 뭐 일수를 써주든지 이런 식의 옵션을 적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데이터셋이 50년 때부터 있으니까 일단은 10년을 적용해 봤어요.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끝나는 구간이 너무 지금 짧아요. 근데 구간이 좀 짧아가지고 이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30년, 2030년까지 봤더니 뭐 지금 구간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구간 설정을 좀 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 이만큼을 갖고 예측을 했을 때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모델은 이렇게 예측을 한 거고요. 지금 보면 2030년까지 예측을 했는데 그렇죠. 조금 그래요. 나온 게 컴포넌트 봤더니 트렌드도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트렌드 거라는 경향 추세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추세. 추세 분석. 얘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계절성을 봤는데, 계절성 여기 숫자 잘 보셔야죠. 그, 5월에 따라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00달러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400달러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뭐 이런 경향이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급값이 뭐 3월에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도메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 시장을 좀 안다던가. 뭐 간단하게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얘는 그렇고요. 그러면 3번 해볼게요. 3번. 얘가 이제 좀 중요한 거라서 이제 3으로 할게요.